개장하고 9시 30분 4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반짝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볼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재건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에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진 미국 측 특사와 푸틴 대통령 간의 회동이 고도로 생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라는 언급을 남겼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건주에 대해서 다룰 때 이 대통령 정말 노벨 평화상의 진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받고 싶은가 봐요. 이 기조가 쭉 이어진다면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근데 항상 이게 좀 고민스러운 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압박감을 넣으면서 원하는 건 명확하게 보이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정책향 내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눌려도 그래도 다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런 집중도와 관심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박수를 치려고 해도 이거 양손이 맞아야죠. 그렇죠. 양손이 맞아야 된다. 아니 트럼프는 박수 치려고 하는데 우리 푸틴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박수가 안 쳐줘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라도 재건주들이 거꾸로 쉬어갔던 흐름이 있었던 건데 지금 기대감을 한 번 더 올리는 거는 그래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데 동맹국한테 내지는 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국가를 압박하는 형태로 오히려 협상 카드에 대해서 더 압박 카드를 강하게 넣고 있다는 점으로 러시아가 이쯤에 좀 어느 정도 스탠스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이게 손바닥 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모르죠. 그렇죠. 언제 알 수가 할지는 없어요. 모르니까. 네.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박을 높이면 높일수록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 포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번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쟁이 번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미국에서 참전 여부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 여부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두 가지죠. 오늘 일단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재건주 먼저 좀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재건주요. 현대 에버다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현대 에버다임이요?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오늘 재건주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넥스트레이드 장세 내에서 상승한 이후에 다 윗골입니다. 분봉으로 좀 바꿔서 보실게요. 5분봉으로 바꿔서 보실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지금 전쟁 특히나 이 재건 섹터에 대해서 재건주들 원래 과거에는 도심 지역 폭격이 없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재건수에 별로 없을 겁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고 수도권에 대한 집중까지 공격까지도 집중이 됐기 때문에 휴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분명스럽게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표 종목 한 2개 정도 보고 넘어갈 건데 SY 스틸텍. SY 스틸텍이요? 네, SY입니다.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 장 초반 8시 30분까지 올라온 상승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직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기대치 붙이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내지는 미국 내 뉴스에서는 10일에서 12일 이내에 어느 정도 좀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다. 협상과 관련된 진전관계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8월 중순 조금 넘어갈 때까지는 아직 재료성은 살아있겠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바로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좀 아직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이라고 한다면은 건설기계도 가겠죠. 네. 최근에 건설기계들 같은 경우에 조선과 엮여서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HD 현대 건설기계 보고 넘어갈게요. 네.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그룹주 같은 경우에 군산항과 관련된 이슈가 엮여 있으면서 조선 인프라 개발과 함께 움직였던 모습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재건까지 붙였어요. 만약에 그래서 재건이 성사된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강할 수 있는 종목 저는 이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수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은 결국에 진짜 휴전이 나와도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찾아줄까? 그렇죠. 우리 기업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이지 않겠지만 하지만 건설기계 중장비들은 어떻다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재건과 관련된 이슈가 확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었을 때 장기적인 성장치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이미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좋고 재건에 대해서 건설 중장비에 대한 접근까지 따졌었을 때 건설기계 쪽이 확실히 좋아 보인다라는 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슈와 함께 엮이는 쪽 이런 재건주들 섹터와 함께 마찬가지로 방산주 흐름도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현대로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입니다. 고시적과 수주 건수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고가권 내에서 현재 기간 조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만약에 더 확전적인 모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은 더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휴전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모습으로 형태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시면서 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풍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네, 풍산이요. 풍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흐름이 아쉬웠죠. 이거는 구리 가격 때문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적 발표도 실적 발표지만 구리 가격이 최근에 관세 발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변동성 만들면서 떨어졌었던 모습인데 근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풍산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원자재들이 움직인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구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탈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치가 지금 현재 그동안 방산주로 못 받아왔던 밸류에이션을 지금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가기 위해선 더 큰 재료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뭐 재건주들은 일단 윗꼬리 달고 눌려오고 있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뉴스 확인되면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정도로 좀 빈집이라는 점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건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재료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조선과 함께 모멘텀 붙이고 있는 건설기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결해서 방산까지 함께 다뤄봤어요. 이렇게 큰 이슈 한 가지 다뤄봤다면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추천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참 궁금해요. 일단 재건주 관련해서는 방산과 함께 건설기계 그리고 일단 재건도 다뤄봤는데 그 안에 있을지 아니면 오늘 좀 시장을 흔들고 있는 반도체 안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반도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반도체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들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해 왔고요.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 하나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가 4,805원에 편입하고요. 오늘은 마이크론 관련주 샘CNS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관련주요. 저는 지금 봐야 될 거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에 대한 수주 건수 그리고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거꾸로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윗꼬리를 달고 있죠. 반도체 이번에 관세와 관련돼서 나온 부분 결국에는 미국에서 생산 공정을 보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미국 기업이 더 좋아야 된다. 유리하고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미국 내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이해 국가에서의 생산 비중이 꽤나 높은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자국 내 투자 비용 늘리면서 D램과 HBM 생산량을 지금 국내 자국 내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면서 다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나라 국가 내에서 전체적인 반도체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당연히 높습니다. 네. 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둘 중 한 곳이랑 손 안 잡은 곳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당장 의견은 갈릴 겁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솟아날 구멍을 찾자라고 하면은 마이크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샘CNS 좀 가볍게 설명드릴 텐데 프로카드 STF 제조 및 마이크로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100% 관세 부과로 인한 수혜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을 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흐름이 다르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SK하이닉스 떨어지는 모습 보셨죠? 네.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서 주가가 3% 이상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인텔도 오르더라고요. 인텔도 올라갔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경계 바닥 그리고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나왔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복합적인 관계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미국 내 생산 공정 투자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가 그에 따른 수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관세가 직접적인 부과가 된다면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삼강체제 내에 다시 한번 치킨 게임이 열릴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럼 저는 미국 생산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당연스럽게 정책향 내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샘CN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최근에 중국 이슈가 한 번 있었죠. H20 그리고 향후에 나올 B40
해당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HBM 탑재가 아니라 GDDR 메모리를 탑재하게 됩니다. GDDR 메모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탑재될 것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이 두 축이 주요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GDDR7 같은 경우에 그러면 마이크론의 입지도 더 올라갈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연스럽게 마이크론 관련주 보셔야 된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H20뿐만 아니라 B40이라는 신제품까지 GDDR7이 납품 들어간다는 점 체크하고 네. 넘어갈게요.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이요.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가량 상승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장비 내지는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이제 연관성 있는 이 재료를 붙이지 못하면 아직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론이라는 이슈가 새로 다시 한번 관세 이슈로 탄생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충분하게 기술적 반등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목표가는 5,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4,1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 반도체에서의 해답 저희는 마이크론 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CNS 목표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눈부신 상승 기대해 보면서 저희 포트에 먼저 편입해놨던 종목들 리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코스맥스와 함께 JYP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도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였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가 9월부터 적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화장품 그리고 엔터누드 실적도 잘 나왔고요. 코스맥스부터 먼저 해볼게요. 화장품 안에서는 ODM, OEM을 봐라라는 게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향후 전략 또 짜주신다면요?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서 외부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계속 만들고 누가 갈까, 뭐가 더 갈까라는 이제 관심도가 높잖아요. 네. 당장 수출이랑 그리고 실적 기준으로 따졌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섹터가 화장품 엔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ODM, OBM 업체를 보시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네. 코스맥스는 지금도 추세 상당히 잘 살리면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홀딩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JYP 한번 볼게요. JYP요. JYP입니다. JYP가 지금 아마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눌린 구간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겠지만 정말 이 JYP 엔터 종목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심도 대비해서 너무 싸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직 9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자리 넘어 있고 전거래일 기준 481선 저항대 강하게 넘었기 때문에 나 아직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관심도 높여보셔도 좋겠다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안정적인 부분을 추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이외 섹터 관심도 높이면 되겠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 안정감 찾을 수 있는 화장품 섹터 그리고 엔터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두 시장 모두 함께 올라주고 있는데요.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